즐거워야 할 축제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참사. 10만여 명의 인파가 만들어낸 힘은 비좁은 골목길에 갇힌 사람들을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몰았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밀렸어요. 네, 제가 그 사거리에 가운데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인파에 밀려서 내려갔었어요. 저는 이제 키가 커서 그런지 느끼지 잘 모르겠어요. 인파에 갇혔던 사람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아비규환 속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발이 묶였던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 너무 많이 죽었어. 생사를 갈랐던 순간. 군중에 의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보통 제곱미터당 10인 이상이 됐을 때에 이제 군중에 의해서 이제 특히 좀 약한 여성분들부터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3인 정도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됐었을 때 어마어마한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좀 이렇게 좀 무서울 수 있다라는 좀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좀 나가서 물도 먹고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표정들이 안 좋아요. 즐기는 표정들이 아니고 점점 공포를 좀 느끼는 표정들이 보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갑갑하다 보니까 손을 이제 이게 올리더라고요. 이제 가슴을 보호하려고 답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서로 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좁디 좁은 골목 삼거리.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었던 인파 속 힘의 균형은 한순간 내리막 골목길을 향해 터졌습니다. Yeah, exactly. So that's number one. Number one are those pushing waves. So people are kind of compressed. In particular, if there's a wall somewhere, like the wall of the street, so people get compressed against the wall, and that's very dangerous because they can get crushed. The second problem that can happen is if there's a risk of a person falling down. So if people lose balance and fall down, then this person will have a lot of difficulty to stand up again because other people will actually fall on top of that person and other again. So we call this like a domino effect. Like one is falling and then the next one and then the next one. And at the bottom of the pile, the pressure is really strong. And that's typically where people cannot breathe anymore. 15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참사.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안에서 벌써 멈춰갖고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이제 살짝 좁아지는 그거였어요. 여기서 바로 앞에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내리막길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태원역에 도착한 게 9시 25분, 정확히 9시 25분. 약 10년 동안 거의 매년 이태원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나올 때부터 정체가 있었어요. 1번 축으로 나오는 데만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11분이 걸렸었어요. 음식거리 그쪽에서 시작해서 그 반대편 끝으로 가는 게 원래 제 목표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오른쪽으로 밀려서 내려가게 됐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봤던 술집 중에 룸으로 되어 있는 술집이 있어요.
그보다 1시간이 앞선 저녁 8시 민성호 씨도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친구들 원래 3명을 같이 가자고 해서 또 분장도 하고 저희가 다 분장이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코스튬 같은 것도 처음으로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어디 뭐 강남, 압구정 이런 데 많겠지만 홍대 이런 데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이태원 아니겠냐. 이태원 골목길로 접어든 성호 씨 일행은 2시간 후 아비규환으로 변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너무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식당을 찾다가 식당이 다 웨이팅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우리 저기 그 번화가 쪽, 뭐 프로스트, 와이키키 뭐 그쪽 메인 거리요? 네, 메인 거리죠. 네. 쪽으로 가자. 근데 그때는 걸어 다닐만은 했어요. 인파는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행렬도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조짐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 무렵 60여 미터 앞 내리막 골목 앞에 있던 누군가가 112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거의 매년 이랬었어요, 사실. 다만 조금 더, 매년보다 조금 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느낄 수밖에 없었죠. 성호 씨 일행은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 떠다니는 것 마냥 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봤던 술집 중에 좀 룸으로 되어 있는 술집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자. 저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뭐 시간 제한이 2시간이라고 해서 들어갔죠. 그게 한 9시 다 돼갔을 쯤이에요. 그 무렵 5통의 신고 전화가 112에 더 걸려옵니다.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술집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던 성호 씨 일행은 밤 10시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블럭을 가야 그 사고 비탈길 거기가 나와요. 사고가 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막히는 구간이고 원래 사람 많고 이태원 원래 많으니까 좀 가다 보면 갇히겠지 하면서 그때 제가 아는 그 지인 여성분이랑 우연히 만났어요. 잠시 후 그분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좀 밀렸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어디서 나오는 뭐 누군가가 밀었다? 그거 같아요. 당시 골목 삼거리에서 발이 묶였던 김청준 씨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인근 클럽의 대기줄. 골목길을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대로변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출구는 막혀버렸습니다. 움직임 멈춘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멈췄으면
어느 정도 조금 뭐 빠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려고 밀어 이렇게 밀고 있었어요. 위쪽에서 유입되는 사람 대비 유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인원이 누적이 됐던 거고 인원이 누적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의 군집 밀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골목 그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압력이 가해지고 압박이 된 거였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막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사람들 막 휩쓸려서 막 물결처럼 막 떠밀려 가잖아요. 정체는 이미 골목 전체로 확산된 상황. 없었어요. 네, 그 전에 미는 게 없었어요. 막 누가 뒤에서 뒤로 빠지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통제가 안 되고 전혀 말을 들어줄 상황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저희 쪽 뒤에서 야 밀어 하면서 한번 밀었다가 저쪽 반대편에서 미네? 우리도 밀자.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그럼 다시 저희 쪽에서 그냥 밀자 해가지고 아예 그때부터 미는 게 시작돼버린 거예요. 해밀턴 호텔 뒤편에 갇혀있던 김창범 씨도 인파에 휩쓸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섭던 거는 처음 느껴봤는데 그 파도 치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서 있으면 뭉쳐 있으면 움직이면 파도 친다고 그러잖아요.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껐었어요. The first cause at the first place is that you have too many people relative to the available space, right? So it comes down to that every time. So there are known thresholds in density, typically around 6-7 people per square meter. People start touching each other, so their body gets in physical contacts. And when this happens, any movement propagates to the neighbor, and then from the neighbor to the next neighbor, and that creates a wave of pushing. Okay, we call this crowd turbulence. And this is the situation where things can go wrong because people are compressed very strongly against one another and therefore cannot breathe anymore. 수많은 인파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힘은 사람들을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리막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파도가 잘못 쏠려가지고 그 내리막길로 쏠리면 깔리면 넘어지면 깔려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붙으려고 했는데 계속 밀려서 와이키키 비치퍼 앞쪽으로까지 밀리면서 제가 내리막길 입구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뭔가 강력하게 작정해서 밀었다기보다는 앞으로 가려는 힘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앞으로 전달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런 걸 느껴봤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잠깐만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몸들이 다 완전히 밀착이 됐고 이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음악 소리가 계속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해도 들을 수도 없고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고 20분 넘게 거기에 있었는데 그 비치펍의 그 직원들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낮췄어요. 살려주세요. 저희 이러다 다 죽어요.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유효폭이 약 3.2m에 길이가 약 한 45m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0제곱에서 16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150에서 160 정도 되는 골목길 면적에 10인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1,500에서 1,600명이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3인 정도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됐었을 때 최소한 그 골목에 1,8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큰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10인에서 13인 정도가 됐었을 때 이제 실신을 한다든지 질식을 한다든지 압살을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인 정도인데 거기에 한 3명이나 4명이 더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건강한 성인이 성인 100명이 일시에 밀었을 때 한 곳을 향해서 일시에 밀었을 때 걸리는 압력이 약 18톤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호 씨는 어느새 사고 지점까지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너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구토 증세도 일어났고 좀 있으면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실신하는 사람들도 한 2-3명 더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음 순서는 나겠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때부터 숨 안 쉬어요. 기절했어요. 누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모두가 그러고 있었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와이프가 숨을 안 쉬어요. 탈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구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몇 사람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아픈 그 내리막길은 전혀 볼 수도 없었고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 비명 소리도 못 들어요. 왜냐면 음악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계속 크게 틀어놨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이런 거만 들리지 그게 사람이 진짜 깔려갖고 비명 소리다 이렇게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냥 경찰이 일단 시킨 대로 그냥 뒤돌아서 가서 뿐이죠. 제 기억으로는 절반 정도는 돌아갔고 절반 정도는 계속 거기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앞으로 가려고. 구급대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 30분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 콘서트장이나 이런 축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대형 피해가 군중 사고로 이어진 거지만 우리 그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사고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고가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 통제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고 당일 참사를 경고했던 여러 차례의 신호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참사 나흘 전 관할 파출소에서 혼잡을 예상해 요청했다는 기동대 지원은 참사 이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발생하기 이전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하고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들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방치됐다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음을 누구나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사실은 조치를 못했고. 치안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위험을 30분 전에 보고받고도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있다가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못했다면 이렇게 위험이 고조되는 사고 직전에 어떤 한두 시간, 서너 시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피해나 사고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안 한 건지 인지하고 뭔가 조치를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게 기능하지 못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주최자가 없는 자생적 축제여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변명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경찰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할로윈 파이트는 누구 주최자가 있는 그런 어떤 행사나 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리 폴리스 라인 그리고 사람들의 행렬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그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가다 멈추는 사람이 있게 되면 뒤에서 군집의 흐름이 멈춰지고 그게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저쪽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군집의 혼잡이 발생했을 때 그쪽을 정리해주는 그런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관리, 안전통제가 군집이 모여있었을 때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희생자분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죽고 그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죄책감이랑 미안하게 시간이 안 나. 여기 놀러 간 거를 되게 약간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에 되면 또 사람들은 또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충분한 경찰 인력과 그런 어떠한 정책 같은 거를 가지고 좀 시민들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 피했을 뿐이지 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셨으니까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에 과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과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어딜 가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좀 덜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들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구나. 내가 위험을 판단해도 내가 행동할 수 없다면 정말 나는 남한테 맡겨진 목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자 또 우리가 모두가 또 피해자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